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건 좀 무시무시한데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단어를 두 개의 단어를 스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암살. 페이스북에 뭐 대통령을 암살하겠다 이렇게 썼던 사람이 네. 지금 체포된 건데. 예. 이거 뭐 지적 장애인이라는 소문도 있고. 예,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고요. 20대가 장난으로 올렸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24인가 5인가 된 친구인데. 그냥 단순한 해프닝 같아요. 그런데 그 SNS에 이런 거 협박글을 올리면은 검거하는데 그 이것보다 훨씬 심한 폐륜적인 그 글들을 수시로 싸대는 인간들은 왜 가만히 두는지 그게 더 답답하죠. 이제 일베에서 그런 글들이 종종 올라왔었죠. 예.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삭제 요청이 줄을 이었던 글들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국가원수 대통령에 대해서 살인을 하겠다. 암살을 하겠다는 거. 살인을 하겠다. 살인을 하겠다라는 이게 법조항이 있어요. 살인 예비 음모죄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음모죄는 여러 명의 공범이라고 하니까 빼고 살인 예비죄가 이게 형법의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특정하고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특정을 해야 돼. 누군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럼 그걸로 충분해요.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먹는 것만은 거 가지고 아니죠. 공표를 해야죠. 공표를. 페이스북에 댓글로 달았잖아요. 자기 의지를 표현했잖아. 특정을 해서 누군가를. 그러면 살인 예비죄가 돼요. 좀 살벌한데요. 네, 요게 이제 일베류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종의 표현의 자유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뭐 죽인다는 말도 못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아니고 일상으로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내가 희랑님에 대해서 어떤 원한이 있어가지고 내가 쟤를 죽여버릴 거야.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쳐봐요. 그 자체가 범죄, 엄청난 범죄거든요. 협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이야. 이건 어떤 관점으로 저는 보고 싶냐면은 지난 정권 때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대해서 오픈된 SNS에 이명박 암살해 버릴 거야 이렇게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죠. 바로 체포. 이거 실형도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실형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살인 예비죄라니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 판례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첩이 무장공비가 총을 들고 난파를 했어요. 그래서 잡혔어. 그러면 살인 예비죄냐 아니냐. 근데 예비죄가 성립이 안 돼요.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는 쪽지를 갖고 왔어. 그리고서는 지령을 받았어. 그러면 살인 예비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에요. 4월에 선거 벽보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적 장애 2급이라고 해서 봐줄 일이 아니죠. 지적 장애 2급이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난 그게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지적 장애 2급이면 지능 지수가 35에서 49 정도.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만 어떤 단순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지적장애 1급 정도 되면 아무것도 구분을 못해요. 내 예전 처조카애가 1급인데 시설에 들어가 있거든요. 엄마 얼굴만 알아봐요. 애기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 지금 25살인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장애 2급이면 이건 불가능해요. 지적장애 2급이 아닐 거고요. 타이핑을 할 수 있을까? 네, 불가능하고 한 가지 저기 국제뉴스 하나만 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검찰이 전직 대통령, 독일의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몇 명이 작당을 해서 준비하던 단계에서 이걸 긴급 체포를 해버렸어요. 독일에서요? 예, 이건 5월달 뉴스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던 날 5월 10날 뉴스 나온 건데 5월 9일날 그 전날 그 급습을 해가지고 군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체포를 합니다. 살인 음모죄 예비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비와 음모죄가 이 사람들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음모거든요. 우리는 대륙법을 따르기 때문에 비슷해요. 독일법이 대륙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예비와 음모를 살인을 위해서 예비와 음모를 했다면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경찰이 봐서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암살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한번 사례가 있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규 씨가 그 사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관련된 그 영화나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는지 보니까 영화는 제가 평소에 좋아해서 많이 보는 분야긴 한데 그 벤티지 포인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이 실제 그 암살 현장인 것처럼 그 페이크 다큐라고 하죠.
그런 영화인데 되게 재밌어요.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 암살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영화가 JFK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도에 그때 그 사람들 한 적 있죠. 26년도 있고요. 예. 김재규 평전도 되게 재밌습니다. 바람 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라는 책이 있는데 김재규가 그 법정에서 진술했던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살인 예비죄 같은 경우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게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총을 만들려고 했다든가 예. 아니면은 칼제비를 고용하려고 그 사람을 샀다든가. 아니 이 사람 그 지적장애 2급 이 사람 그 입건됐다는 사람 집에 가면 부엌칼 있을 거예요.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 부엌칼도 있고 과도도 네. 있을 거예요. 망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정말 미친 사람이 SNS에 썼다. 이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거야. 가장 그런 거를 엄중하게 빠져나가기 쉬운 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새끼가 진짜 약간 또라이야. 바보는 아니고 또라이여서 정말로 그런 걸 할 것 같아. 근데 경찰이 잡으러 왔어요. 이럴 때 가장 둘러대기 쉬운 말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지적 장애 있는 애라고. 약간 바보처럼 행동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상황을 무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건 상황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암살 이런 걸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나오면은 꼭 이런 놈들이 또 국민들 무시하는 이명박근혜에 대해서는 또 순종적이야. 국민하고 막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해. 그쪽 정권과 이쪽 정권의 차이점 하나가 법적으로 하지 보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으면 막 들이대 갖고 왜 그런 거 있었죠. 저쪽 대세론 후보한테는 찍소리도 못해요. 선거를 보면. 근데 야당 대세론 후보한테는 또 함부로 돼. 보복하지 않는다. 그 조기숙 교수님이 그 권위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힘없는 사람한테 약자한테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한다고.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욕하고 그런다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이 약한 사람한테 약한 이런 분들이 더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아무 일이 없으니까 경호팀들도 마음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스킨십을 좋아하는 분이고 국민들과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경호의 긴장을 넣어지면 안 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친 짓거리 한 놈들은 진짜로 미친 놈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하나도 못해요. 수억을 준다고 해도 못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항상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대통령 경호에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은 스킨십 소통을 위해서 경호를 일정 부분 많이 빼고 있어요. 지금도 뺐고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경호원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데 이거는 경호팀에서 좀 전략 전술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군부 독재 시절에는 박근혜 뭐 군부 독재까지 다 할 필요 없어요. 박근혜까지만 하더라도 대구 서문시장에 가면 경찰 병력을 쫙 깔아가지고 다 통제를 했어요. 그리고 전체를 포위해서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하고 경호원들 줄 서서 깔고 상인들하고 악수하는 사진만 찍었거든요. 거기까지 바라는 건 아닌데 이 경호팀에서는 정말 이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돼요. 이 또라이 같은 놈들이 이런 애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일베에 올라오는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경호 잘하시고요. 정말 재밌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는 거. 대통령 꿈 복권. 대통령 꿈꾸고 복권 샀는데 당첨됐다 이런 거는 이제 다 개소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몽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대통령 만나는 것과는 안 된다고 해요. 사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아 꿈에서요? 네. 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더 알아두실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꿈은 당일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꿈꾸고 일어났어. 야 오늘 가기 전에 복권 사야지. 바보 같은 짓이다. 꿈의 효력은 1년짜리도 있고 심지어 10년짜리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꿈은 당일에 유효하지 않다 이런 거죠. 당일에 화내는 게 아니라 예지몽 같은 것이 어떻게 단 하루를 꿈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심한 경우는 10년짜리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태몽 꾸잖아요. 근데 태몽이 누가 봐도 크게 될 놈이야. 그것은 앞으로 60년 후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저 너무했다. 우리 대통령 꿈을 꾸신 마차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아니 제가 그 꿈을 꾸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말고도 이명박도 나오고 박근혜도 나왔어요. 그 전에도. 그리고 심지어 정말 막 성인이 된 신부님이 성가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한테만 그 성가대 책을 딱 주는 꿈도 꾸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정말 성공하겠구나 이 사업으로. 그렇게 살해 버릴 거야 이렇게 예,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죠. 바로 체포. 네. 이거 실형도 살아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이었을 아니, 거란 말이에요. 실형감이에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살인 예비죄라니까요. 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 판례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첩이 무장공비가 총을 들고 난파를 했어요. 그래서 잡혔어. 그러면 살인 예비죄냐 아니냐. 근데 예비죄가 성립이 안 돼요.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는 쪽지를 갖고 왔어. 그리고서는 지령을 받았어. 그러면 살인 예비죄.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거 좀 무시무시한데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단어를 두 개의 단어를 스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암살. 페이스북에 뭐 대통령을 암살하겠다 이렇게 썼던 사람이 네. 지금 체포된 건데. 예. 이거 뭐 지적 장애인이라는 소문도 있고. 예, 지적장애인이라고 뭐 하고요. 20대가 장난으로 올렸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24인가 5인가 된 뭐 친구인데. 그냥 단순한 해프닝 같아요. 그런데 그 SNS에 이런 거 협박글을 올리면은 하겠다라는 이게 법조항이 있어요. 살인 예비 음모죄라고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음모죄는 여러 명의 공범이라고 하니까 빼고 살인 예비죄가 이게 형법의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특정하고 조건이 있어요. 예. 내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특정을 해야 돼. 예. 누군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럼 그걸로 충분해요.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먹는 것만은 거 가지고 아니죠. 공표를 해야죠. 공표를 이렇게 페이스북에 댓글로 달았잖아요. 예. 자기 의지를 표현했잖아. 예. 특정을 해서 누군가를. 그러면 살인 예비죄가 돼요. 좀 살벌한데요. 네, 요게 그거 하는데 그 이것보다 훨씬 심한 폐륜적인 그 글들을 수시로 싸대는 인간들은 왜 가만히 두는지 그게 더 답답하죠. 이제 일외에서 그런 글들이 종종 올라왔었죠. 예.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삭제 요청이 줄을 이었던 글들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국가원수 대통령에 대해서 살인을 하겠다. 암살을 하겠다는 거. 살인을 하겠다. 살인을 하겠다. 네, 이제 일베류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종의 표현의 자유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뭐 죽인다는 말도 못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아니고 일상으로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내가 희랑님에 대해서 어떤 원한이 있어가지고 내가 쟤를 죽여버릴 거야.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쳐봐요. 그 자체가 범죄, 엄청난 범죄거든요. 예, 협박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이야. 이건 어떤 관점으로 저는 보고 싶냐면은 지난 정권 때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대해서 오픈된 SNS에 이명박 암살